한때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 작은 섬나라 상인들이 파는 하얀 가루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 년간 동양 문명의 중심이었던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총포 앞에 굴복하게 된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죠. 지금부터 19세기 동아시아를 뒤바꾼 아편 전쟁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세기부터 영국의 이스트 인디어 컴퍼니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있었지만 특히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무역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의 차와 비단, 도자기는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광저우 한 항구에서만 무역을 허용했고 영국 상인들은 지정된 중국 상인들과만 거래할 수 있었어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은 청나라가 오직 은화로만 대금을 받겠다고 한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은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영국 상인들은 늘어나는 중국 상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동인디어 컴퍼니가 찾아낸 해답이 바로 아편이었어요. 사실 아편 자체는 중국의 새로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시절부터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물질이었죠. 하지만 영국이 인도에서 대량으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7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편 무역은 영국에게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어요. 아편을 중국에 팔아 은을 받고 그 은으로 다시 중국 상품을 사오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동인디어 컴퍼니는 아편 생산을 통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어요. 한동안 이 시스템은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국은 은을 확보했고 중국 상인들도 더 많은 상품을 판매했으니까요. 그런데 아편의 강한 중독성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아편 중독자가 급격히 늘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생산력은 떨어지고 사회 질서는 무너져 갔습니다. 1799년 청나라는 마침내 아편을 금지하고 관련 무역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영국 상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편은 애인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금지령 이후에도 아편 밀수는 계속 강행됐습니다. 중국 밀수업자들과 결탁하여 아편을 내륙 곳곳으로 퍼뜨렸어요. 이렇게 아편 무역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상인들까지 뛰어들면서 규모는 더 커졌죠. 청나라는 아편 무역뿐 아니라 영국과의 전체 무역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가 영국 상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양국 간 긴장이 커지던 중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리들이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대량으로 압수해 파괴한 것입니다. 몇 차례 충돌 끝에 영국은 결국 전면전을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이 영국 상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를 징벌 전쟁이라고 주장했죠. 반면 중국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충돌 정도만 예상했지 진짜 전쟁까지 생각하진 못한 거예요. 1840년 여름 영국 함대가 중국 해안에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압수된 아편의 배상과 무역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청은 거부했죠. 영국은 즉시 무력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해군과 육군은 주산도 같은 전략 요충지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청나라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1841년 1월 제2차 추안비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하며 전세를 굳혔습니다. 중국은 협상의 필요성을 절감했죠. 천포협정이 작성되었지만 양국 정부가 모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됐어요. 영국군은 보구 전투를 포함한 여러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며 영토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근대식 무장한 영국군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침공 중 주목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휴전 협상을 위해 흰 길을 든 배를 보냈는데 중국이 공격을 가한 것으로 기록된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기록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해요. 영국군은 보복으로 요새를 공격하고 불태웠습니다. 이후 광저우를 공격해 일부 지역을 차지했고 코홍 상인 조합과 무역을 재개했습니다. 이틀 뒤 휴전이 선언되며 영국군은 일부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의 야간 기습이 실패하고 1841년 5월 말 광저우는 사실상 영국의 군사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영국군도 손실을 겪었습니다. 니얼 사건에서는 난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주산과 닝보를 잇따라 점령하며 영국의 우세는 다시 확고해졌습니다. 도시는 결국 영국군의 손에 들어갔어요. 1841년 겨울 잠시 소강 상태였던 전쟁은 이듬해 3월 림보 전투 승리 이후 상하이 공격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영국군의 연승 속에 청은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1842년 8월 청나라는 협상에 나섰습니다. 협상 끝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며 전쟁은 끝났어요. 청나라는 압수한 아편 보상으로 600만 달러 은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홍콩을 영국에 넘겼으며 이후 보구 조약을 통해 영국을 대등한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와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고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제2차 아편 전쟁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홍콩을 기반으로 더 큰 영향력을 추구하던 영국은 중국 선박들을 홍콩에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로호였어요. 에로호는 해적 활동 전력이 의심되던 중국 배를 영국이 등록한 것이었고 영국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인 선원들이 운항했습니다. 1856년 가을 중국 당국은 이 배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고 납포했습니다. 이 사건이 영국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영국 영사 해리 파크스는 강경하게 대응했고 전쟁을 주장했죠. 영국 의회가 반대했지만 당시 총리 헨리 존 템플, 즉 팔머스턴 경이 강경 노선을 밀어붙였습니다. 이후 총선에서 지지를 얻은 그는 중국과의 전쟁을 추진했어요. 프랑스 역시 이 갈등에서 이익을 보려 했습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연합해 군사 행동에 나섰어요. 1858년 연합군은 텐진에 도착해 협상을 압박했고 텐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외국 공사관 설치와 항구 개방 등 중국의 문호는 크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서구 열강이 만족할 리 없었습니다. 아편 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동서 문명이 충돌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 전쟁은 중국의 쇄국 정책이 무너지고 아시아에서 서구 세력이 본격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었어요.